대기업에서 일하던 40대 강장미 씨. 모르는 사람에게 SNS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많이 심적으로 많이 외로웠었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문자도 오고 이제 오랜만에 뭐 하이 굿모닝 달링 뭐 너 어떻게 지냈어? 밥은 먹었어? 뭐 아이들은 어때? 뭐 이렇게 안부 이렇게 물어봐주고 하는 게 정말 고맙고 되게 진짜 연인이 된 것처럼 이제 그런 느낌 받고 막 이랬었거든요.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미국 국적의 남성. 낯선 이에 대한 경계도 잠시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좀 흔들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 항상 질문이 너희 아이들 오늘 어떻게 지냈어? 무사했어? 별일 없었어? 밥 먹었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본인도 그러니까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다라는 걸 되게 강조하면서 했거든요. 되게 짠하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고 자기는 돈을 벌어야 돼서 여동생이 아이를 보고 있다. 비슷한 처지에 공감대가 생겼고 별다른 의심 없이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비록 실제로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이지만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함께할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연인이 된 것처럼 이제 그런 느낌 받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설레고 좀 그런 감정이 사실 있었거든요. 정말 되게 행복했고. 달콤한 날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너한테 이제부터 선물을 보내고, 그러니까 아이를 선물을 보내고 싶은데 주소를 알려줄 수 있니? 인형 사진도 보내고 애들 용품 사진을 좀 보냈었어. 그때는 애들이 좀 어렸으니까. 그래서 딴 거 보내면 안 된다. 막 그래서 그랬는데 남자가 미국에서 보낸 선물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세관에서 뭐 이메일이 온 거예요. 뭐 불법 자금이 너 셀러한테 보내는 그 소포에 있어서 벌금이 2천만 원이래요. 통관 회사에서 온 이메일에 의심 없이 돈을 보내줬습니다. 전 정말 고마운 마음에 이 아이가 선물을 보내니까 고마운 마음에 그래?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일단 보낼게. 그래서 보냈는데 긴급한 사건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계속 사건을 만들어내요. 계속 뭐 건물이 무너져서 뭐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이 깔려 있는데 당장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만큼을 지불했는데도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 좀 도와줄 수 있니? 사랑하는 남자에게 닥친 불행.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모니카가 그 여동생 이름이거든요. 모니카의 전 남편이 막 때리고 막 이런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네가 돈을 보내주면 얘네들 스토리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주 촘촘하게 사건을 그렇게 막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계획하는 아주 심리전이랑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진짜 푹 빠져가지고 걔네들이 짜놓은 안에서 그냥 진짜 그 이용만 당했었어요. 바다 건너 연인에게 10번 넘게 약 3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예금 깨고 못 깨고 당장 보내야 된다고 해서 진짜 막 카드 대출 받고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고 막 해가지고 보냈거든요. 그 당시에 뭐 이자만 한 600만 원 뭐 이렇게 냈었거든요. 지금도 혹시 그거 갖고 계신가요? 지금도 갖고 있어요. 놀라운 건 첫 만남부터 3억 원이란 거금을 보내기까지 단 2주일 만에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심리 전문가에게 의뢰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분석해봤습니다. 장미 씨는 왜 의심 없이 상대를 믿을 수밖에 없었을까? (80~90% 친밀감을 형성하는 그루밍에 상당한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기 행각에서는 뭐 염색 언제 해, 발톱 깎으러 언제 가,
뭐 마라탕을 먹는데 어떻게 먹어? 이런 것들은 이야기되지 않았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부분들, 내가 정말 오랫동안 만나는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친밀감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렇게 이제 진화된 그 그루밍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런 피해를 입은 여성은 장미 씨만이 아닙니다. 주혜 씨도 미국 국적의 남성에게 거액을 송금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총 피해 금액이 얼마나 하셨어요? 2억 7천. 아버지한테도 8,600을 빌렸는데 대출이 한 1억 좀 넘는 것 같았어요. 이 사진 인물은. 얘랑? 네.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알게 된 거는 6월 초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친구 신청 와서 이제 수락하면서 낯선 사람에게 온 SNS 친구 신청을 수락하자 이번엔 바로 대화하고 싶다고 SNS 메신저로 유인했습니다.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진짜 뭐 한 6시 반, 40분 이렇게 되면 그 시간 되면 그렇게 카톡으로 뭐 일어났냐는 둥 뭐 매일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거에 조금 제가 끌렸던 것 같아요. 이제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저를 좋아해주고 막 이렇게 생각해주고 막. 한 글로벌 마케팅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남자. 뭐 이런 식으로 사진을 돈다발 이런 거 이렇게 보냈었어요. 그 상자에 이런 돈이 있다는. SNS에서는 화려한 일상을 과시하면서 주혜 씨에겐 불행한 어린 시절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6살 때 이민을 미국으로 가서 제 부모님이 10몇 살 때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두 분 다. 한국에 대한 그리움도 많고 막 그런 거를 많이 얘기를 했었어 갖고 제가 고국을 그리워하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많이 위로를 해줬던 것 같아요.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고 있다며 회사 사원증까지 보내왔습니다. 신분이 확실해 보여 경계심도 풀렸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가끔 이제 의심을 할 때면 이제 카톡 그 페이스톡으로 본인 얼굴을 그렇게 나 진짜 이런 사람이다 하고 뭐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 남자가 보내온 영상입니다.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보내준 거예요, 제가? 파리. 여기가? 네. 거기라면서 걷고 있다고. 아, 프랑스 파리 걷고 있다고? 대단해요. 이거 한강 같은데? 파리 세느강에서 조깅 중이라는 영상. 하지만 자세히 보니 서울 영동대교 인근입니다. 처음에는 그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신원 이런 게 이제 털려가지고 통장 거래 같은 게 정지됐다고. 주소지가 미국 사람이라서 그쪽에 가서 은행 문제를 해결하고 와야 된다. 그래서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비행기 끊을 티켓값도 없어서 몇백을 처음엔 요구하면서 부탁할 데가 없다는 말에 안쓰러워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할 만큼 사건 사고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금을 소지하고 있어서 공항에서 체포돼서 지금 경찰서에 감금돼 있다. 보석금식으로 돈을 보내줘야지 자기가 풀려난다고. 안 그러면 이제 법정까지 가게 된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돈을 보냈었고요. 딸 때문에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을 갔다는 둥. 또 며칠이 지나서 또
입원을 했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는 등 급하게 또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등 여러 가지 정황이 왜 이렇게 너는 이렇게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이렇게 하나도 없냐, 이렇게 일이 이렇게 꼬이냐, 뭐 그런 것 때문에 도와줬던 것 같아요.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면 돌려주겠단 말에 보석금부터 치료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약 2억 7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 여성분들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게 로맨스 스캠의 어떻게 보면 또 수법, 심리적 전법이기도 합니다. 그럼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사실 이 감수성이나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더 도와주고 더 사기에 빠지기 쉽다는 걸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휴리스틱은 우리가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일 때는 우리는 굉장히 빠른 회로인 감성 회로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왔을 때, 특히나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우리는 이성적인 회로를 발동시키질 못합니다. 아주 똑똑하고 이성적으로 똑똑하고 전문가라 하더라도 실제로 참여자가 됐을 경우에는 대부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람처럼 사라진 남자. 주혜 씨가 받은 사진과 신상 정보로 그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름, 같은 얼굴을 한 SNS 계정이 수십 개나 나옵니다. 이들 중 진짜 그 남자는 누구일까? 며칠 후 주혜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남자에 대한 실마리를 찾았다고 합니다. 라는 사람이 그 사진의 실존 인물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맞는지, 그 사진의 주인공이 맞는지. 서울에 사는 30대 청년 김 씨. 아, 여기에요? 일하는 데가? 네, 여긴데? 뭐 한옥집이라는 것 같긴 한데. 한때나마 믿었던 남자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주혜 씨. 김 씨가 운영한다는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좀 뵈러 왔는데 혹시 저희 안 계십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뭐 좀 물어보려고. 네,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아가지고 그러긴 한데 뭐 로맨스 스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맞습니다. 네, 그런 도용 계정이 워낙 많아가지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수십 개 되거든요. 아, 그럼 여기 찾아오시는 분 많으세요? 제가 1년 좀 넘게 됐는데 꽤 계십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노출을 발표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는 못 알려드릴 것 같아요. 누군가 그를 사칭해서 범죄를 벌였다는 겁니다. 네, 여보세요? 네? 잠시 후 김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뭐 10년 전부터 제가 이제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 이런 SNS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 사진들이 그게 한 8년 전, 7, 8년 전 사진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럼 뭐 대처는 조금 해보신 거예요? 네, 뭐 경찰도 저도 신고해보고 사이버 수사대도 이제 해보고 다 피해 접수하고 해도 이거를 뭐 우리나라에선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김 씨도 누군가에게 사진과 이름을 도용당한 피해자였던 겁니다. 뭐 지금 저희는 처음 통화하는 거고 이제 사진 속 진짜 인물은 저이기 때문에 이미 뭐 이 하나만으로 궁금한 건 다 해결됐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연결해 주셔서 감사해요. 짧았던 로맨스의 끝. 남은 건 후회와 자책뿐입니다. 이게 좀 감정 기복이 있는 것 같아요. 사기 당하고 나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는 하는데 문득 배신당했다는 생각?